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행복 충전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 50년 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74세 최영수 어르신과 72세 부인 김순자 여사님의 이야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각방을 쓰게 됐을까요? 그리고 각방을 쓴 후 정말로 관계가 좋아졌을까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부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각방 쓰면 안 될까요? 최영수 어르신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나를 떠나겠다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최영수 어르신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방을 쓰고 나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이게 진짜 부부 생활이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 부부의 새로운 관계 맺기, 함께 있어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깨달음, 그리고 진짜 사랑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 부부 생활을 고민하시는 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 모든 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최영수 어르신 부부처럼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40년을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저녁 8시에 돌아오는 생활.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집에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부인 김순자 여사님은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50년을 살아왔죠. 2년 전 최영수 어르신이 정년퇴직했습니다. 이제 당신이랑 여유롭게 지낼 수 있겠어. 최영수 어르신은 기뻤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첫날 최영수 어르신은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난 거였습니다. 부엌에 가니 아내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응, 고마워. 밥을 먹고 나서 최영수 어르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비켜줘요. 청소해야 해서. 최영수 어르신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10시쯤 되니 심심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산책 갈까? 아니, 나는 빨래 널어야 해. 그럼 점심은 뭐 먹어?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먹으면 돼요. 아내는 바빴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쉴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어색했습니다. 집에 있는데 할 일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최영수 어르신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어? 냉장고에 있는 거 먹으면 돼요. 또? 어제도 그랬잖아. 그러면 당신이 만들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또 다른 날 최영수 어르신이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리모컨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TV만 봐요? 나는 드라마 보고 싶어요. 아,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당신은 매일 보잖아요. 나는 이 시간밖에 못 봐요. 두 사람은 리모컨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아내의 모든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여보, 설거지할 때 물 좀 적게 써. 수도세 많이 나와. 물 아끼고 싶으면 당신이 설거지해요.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했어? 그러면 지금 해봐요. 최영수 어르신은 설거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봐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의 말에 최영수 어르신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최영수 어르신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두 사람은 거의 대화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없이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TV도 따로 봤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지만 마치 남처럼 지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이러고 있을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어색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최영수 어르신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최영수 어르신은 TV를 끄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각방 쓰면 안 될까요? 최영수 어르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각방? 네. 50년을 같은 방을 썼잖아요. 이제는 각자 방을 쓰고 싶어요. 최영수 어르신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각방을 쓰자고?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은 아니에요. 그냥 각자 방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왜 각방을 쓰자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다만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 집 전체가 우리 공간인데 무슨 공간?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각방을 쓰자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날 밤 최영수 어르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내가 나를 싫어하는 건가?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영수 어르신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나 큰일 났어. 아내가 각방을 쓰자는 거야. 각방? 그럼 이혼하려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래. 그럼 뭐야? 이상하네. 친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줘야겠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일주일 후 최영수 어르신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각방 쓰자는 것을 해보세.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당신이 원한다면 고마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안방에, 아내는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잤는데 갑자기 혼자 자니 어색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옆에 아내가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우리 정말 이혼하는 건 아닐까? 최영수 어르신은 불안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일어나서 아침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각자 방에서 나올 때까지 서로 모르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영수 어르신이 부엌에 갔더니 아내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알아서 드세요. 아내는 차갑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섭섭했습니다. 각방을 쓰더니 이제 밥도 안 차려주는구나. 한 달이 지나자 최영수 어르신은 완전히 우울해졌습니다. 집에 있어도 아내와 대화가 없었습니다. 각자 방에서 나와서 각자 할 일을 하고 다시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같은 집에서 사는 남처럼 지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친구에게 또 전화했습니다. 나 정말 큰일 났어. 각방 쓰고 나니까 아내가 완전히 남처럼 대해. 그럼 다시 같은 방 쓰자고 해. 그랬다가 아내가 더 삐지면 어떡해? 그럼 어쩌려고? 최영수 어르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영수 어르신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가 왜 이러는 걸까? 그런데 문득
아내의 입장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내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정말 나를 싫어하는 걸까? 최영수 어르신은 용기를 내서 아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들어가도 돼? 네. 아내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물어볼게. 나를 싫어하는 거야? 아내가 책을 내려놓고 최영수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각방을 쓰자고 한 거야?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이해하고 싶어. 제발 말해줘.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퇴직하고 나서 하루에 나한테 몇 번이나 말을 거는지 알아요? 최영수 어르신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00번도 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한테 물어봐요. 밥은 뭐 먹어? 오늘 뭐 해? 심심한데 어디 갈까? 여보, 여보, 여보. 끝이 없어요. 그게 나쁜 거야?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40년간 밖에서 일했잖아요. 나는 40년간 집에서 혼자 있었어요. 최영수 어르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사 다닐 때는 나도 내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에 당신 출근시키고 나면 집 청소하고 드라마 보고 친구들 만나고 내 일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퇴직하고 나서는 그게 다 없어졌어요. 청소하려고 하면 당신이 방해하고 드라마 보려고 하면 당신이 채널 돌리고 친구 만나려고 하면 당신도 데려가라고 하고. 최영수 어르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퇴직했지만 나는 퇴직 못했어요. 나도 50년간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나도 좀 쉬고 싶어요. 내 시간이 필요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각방을 쓰자고 한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서예요. 당신 눈치 안 보고 책도 읽고 늦게까지 TV도 보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최영수 어르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큰 부담을 줬구려.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내를 힘들게 한 거였구나. 여보,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알았으면 달라졌어요? 최영수 어르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외로워서 나한테 매달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어? 네. 당신은 퇴직하고 나서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나한테 의지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최영수 어르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나를 이해해줘요. 나도 내 삶이 필요해요. 그날 밤 최영수 어르신은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다음 날부터 최영수 어르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불필요하게 말을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심해도 참았습니다. 아내가 바쁘면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운동기구에서 가벼운 운동도 했습니다. 오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역사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읽지 못했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점심은 집에 와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아내에게 밥을 해달라고 하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혼자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바둑도 두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각자 방에서 TV를 봤습니다. 2주가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영수 어르신이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아내가 나왔습니다. 여보, 차 한잔 할래요? 최영수 어르신은 놀랐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거는 건 한 달 만이었습니다. 좋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요즘 뭐 해요? 도서관에 다니고 경로당에도 가고. 나름 바빠. 그래요? 잘 됐네요. 당신은? 나도 친구들 만나고 드라마도 보고 오랜만에 내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최영수 어르신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 볼까요? 영화? 네. 오랜만에 같이 나들이 하고 싶어요. 최영수 어르신은 기뻤습니다. 주말에 두 사람은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식당에서 저녁도 먹고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같이 있어서 특별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우리 다음 주에도 어디 갈까요? 좋지. 3개월이 지나자 최영수 어르신 부부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자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지만 함께하고 싶을 때는 함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아침을 먹지만 주말에는 함께 브런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각자 방에서 TV를 보지만 일주일에 2-3번은 거실에서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아내에게 계속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최영수 어르신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각방 쓰기 잘한 것 같아. 정말요? 응. 처음엔 이혼하는 줄 알고 충격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 각자 공간이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게 되네. 아내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예전에는 당신 때문에 숨 막혔는데 이제는 훨씬 편해요. 그리고 당신이 독립적으로 사니까 오히려 더 멋있어 보여요. 정말? 네. 예전에는 나한테 매달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당신도 당신 삶이 있으니까 좋아요. 최영수 어르신은 감동했습니다. 각방을 쓰고 나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구나. 이게 진짜 부부 생활이구나. 각방 생활이 안정되자 최영수 어르신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각방 쓴다. 무슨 소리야?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왜? 최영수 어르신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퇴직 후 아내와의 갈등, 아내의 제안, 그리고 각방 생활 후의 변화까지. 친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와, 진짜 그렇게 관계가 좋아졌어? 응.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좋아. 각자 공간이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게 되더라.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집사람 때문에 스트레스야. 하루 종일 나한테 잔소리하고 이것저것 시키고 숨이 막혀. 그럼 너도 각방 써보지. 그래도 되나? 집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한번 이야기해봐. 서로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 친구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도 각방 쓰기로 했어. 진짜? 응. 집사람한테 자네 이야기를 했더니 생각해보겠대. 그러더니 오늘 각방 쓰자고 하더라. 잘했네. 고마워. 자네 덕분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어. 최영수 어르신은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며느리가 집 안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방이 2개예요? 응, 우리 각방 써.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각방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혹시 사이가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최영수 어르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졌어. 각자 공간이 있으니까 편해.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평생 같이 사셨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각자 공간이 필요한 거야.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해돼요. 사실 저도 남편이랑 24시간 붙어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요.
부부라고 해서 항상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 각자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해져. 아들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각방 쓸까? 지금부터? 아니, 나중에 나이 들면 서로 방해 안 되게. 괜찮을 것 같네. 최영수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는 동네에도 퍼졌습니다. 하루는 복지관에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최 선생님, 저 얘기를 들었어요. 각방 쓰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편해요. 서로 눈치 안 보고 지내니까요. 저도 생각해 볼까 봐요. 우리 영감이 밤에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좋아요. 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노년 부부에게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구나. 그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1년이 지난 지금 최영수 어르신 부부는 각방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인사를 나누고 각자 아침을 먹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함께 브런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낮에는 각자 활동합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도서관과 경로당을,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에서 취미 생활을 합니다. 저녁에는 일주일에 2~3번 함께 식사하고 나머지는 각자 먹습니다. 밤에는 각자 방에서 쉬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거구나. 함께 있어도 각자의 삶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구나. 여러분, 최영수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하는 줄 알고 충격받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노년의 부부 관계에서 따로 또 가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는 무조건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자리마저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최영수 부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편안함을 배려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숙면을 위해, 아내는 남편의 코골이를 피하려고 내린 이 작은 결정이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깊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불편함을 참아내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편안함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를 위한 거리를 기꺼이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각방은 이별이 아니라 50년 동안 쌓인 생활 습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개인 공간을 존중해주는 최고 수준의 배려이자 애정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움을 증폭시킵니다. 늘 붙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소중함을 떨어져서 홀로 있는 시간에 깨닫게 된 것이죠. 노년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성숙함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두 사람이 한 몸처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코골이, 잠버릇, 온도 차이, 생활 방식 등 작은 불편함이 쌓여 관계를 좀먹을 수 있습니다. 영수 어르신 부부처럼 따로 또 같이라는 새로운 황혼의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각자의 방에서 충분히 재충전한 후에 더 좋은 기분과 더 깊은 애정으로 상대를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 행복한 부부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시니어 행복 충전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부부관계의 새로운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부란 50년의 동행 끝에 가장 편안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편안함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황혼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공감 댓글도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